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매크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이 영상도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요즘 시장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언론에서는 뭐 다우 최고치 경신했다, S&P 500치 경신했다라고 막 설레발을 치지만 막상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아, 요즘 시장 왜 이래? 너무 어려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도 4대 지수, 러셀 2000도 뭐 아무튼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500 지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자, 이 S&P 500을 일주일로 딱 돌리게 되면 애플 빼고는 아주 좋아요. 엔비디아 11% 올랐고 심지어 테슬라도 4.73%나 올랐고 마소 7.34% 올랐고 오라클 17% 올랐고. 근데 여러분 실제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이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이제 시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시장에 소외되기가 쉽고 또 뭐 양자컴퓨터나 로켓 올라탔다가는 상투 물리기 쉽고. 자,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이 1월 22일 서부 시간으로 저녁 9시거든요.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감기가 진짜 걸렸다 또 걸려. 와, 대박이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선물시장은 또 다 피바답니다. 진짜 상승은 최소한 이 선물시장이 연속성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공부방에서. 상당히 시장에 페이크도 많이 나오고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일단 시장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것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인데, 자,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오늘은 2일차잖아요. 근데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뻥카라고 썸네일을 만들었다가 이건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좀 살짝 수정을 좀 했는데,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를 전 세계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상은 했겠죠. 딱 반반 예상했겠죠. 어느 때보다 치열했으니까. 그렇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에 대해서 전 세계는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준비했죠. 당연히 준비했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빼고. 그렇다면 트럼프가 어떠한 식으로 나올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노출된 전술 2번 당하지 않는다. 노출된 전술 2번 당하지 않는다. 축구 얘기 잠깐 하자면 요즘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감독의 전술이 다 노출돼 버렸어요. 처음 그 감독이 부임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됐는데 지금 그 전술 자체가 다 드러나 버리니까 전술도 별로 없는 감독인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말이 아닌 건데, 트럼프의 전술은 이미 노출이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연일 큰 소리 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5% 관세 캐나다, 멕시코 물리겠다, 중국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푸틴 빨리 전쟁 끝내라.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끝나버려요. 언제까지 뭐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왜 안 나올까요? 네, 트럼프 내각 안에서도 열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뭐 국경에다가 뭐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 군대 보내고, 그거는 이제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쉬운 권한이죠. 그런 거 말고 오늘도 하나 지금 터졌잖아요. 오라클 손정희 회장, 그 다음에 샘 알트만 모아놓고 스타게이트 딱 출범시켰더니 머스크가 돈 없는데, 야 참말로 머스크가 돈 없는데, 스타게이트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제 보게 되는데 머스크를 좀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도 좀 심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머스크가 돈 없는데, 트럼프가 2월 1일부터 중국에 10% 관세 매긴다 그랬거든요.
유럽에서도 까불면 가만히 안 두겠어 그랬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2월 1일부터 25% 관세 물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제 9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22일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가 큰 소리치고 한 거라고는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쉽게 말해 지금까지 이인의 나라들과 미국이 불공정하게 지금 거래됐다고 하는 것을 조사해 까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전 세계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협정을 USMCA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는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지금 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내각 안에서의 막 엎치락뒤치락하는 이야기들이 술술술술술 지금 새어나가면서 시장도 지켜보는 거죠. 뭐 이번 달에 FOMC 금리 동결은 뭐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거보다는 뭔가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그저께죠. 뭐 화성에 성조기까지 꽂겠다고 막 했는데 이상하다. 행정명령도 열심히 뭐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막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 부여하지 않겠다 막.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고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바라보면서 시장도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지켜보고 있던 이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우리 골드만삭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를 아시겠죠? 인정을 할 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걸 인정을 하냐면 뭐 정치적인 저런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시장을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시장이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막 흘러내리잖아. 왜 흘러내립니까? 진짜 일론이 살 것 같거든. 뭘 사요? 틱톡을 살 것 같은 그거 같거든. 정말 오라클하고 좀 막판에 붙었잖아요. 뭐 트럼프도 뭐 사고자 한다면 뭐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트럼프가 아니라 테슬라 투자자들은 2022년 그 12월에 악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트위터 살 때 그 테슬라가 막 100불 깨질 때까지 뭐 곤두박질 쳤던 그 악몽이 생각이 나요. 싫은 거예요. 일론이 머스크가 좀 더 테슬라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딱 출범이 되면 본격적인 규제 완화, FSD에 대한 것, 뭐 스페이스X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뭔가가 빵빵빵빵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각을 세웠던 뭐 샘 알트만 이런 애들 데려다가 막 그냥 갑자기 뭐 스타게이트 만든다 그러고 하니까 열받죠이. 안 그래도 테슬라 주가 내려가서 돈 많이 없어졌을 텐데 우리 일론도 그렇죠? 자 이럴 때 어제는 드리킨 밀러, 자, 오늘은 짐 먼스터.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이분도 천재죠. 자, 이러한 전설들이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느냐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뭐 마크 비너기니, 그다음에 짐 먼스터,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드리킨 밀러 이런 분들이 피터 린치처럼 은퇴하지 않고 지금 현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참으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 요즘 같은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아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진 먼스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AI 강세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내각이 이 AI 쪽에 올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예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나 이 공장 미국에 짓기를 원한다. Keep going. AI 강세장은 당분간이라고 하는데 밑줄 짝입니다. forever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오라클, 암은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죠. 그죠? 오클로, 샘 알트만이 투자한 회사. 샘 알트만의 오픈 AI는 지금 상장이 안 됐잖아요. 엔비디아 주가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종목이 간다는 겁니다. 자, 또 이분 얘기부터 먼저 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미남 기자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오늘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제 지표가 나왔냐면 영어로 뉴 테넌트 렌트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죠? 세입자. 그죠? 렌터 테넌트죠. 테넌트의 임대료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게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 건데, 지난 4분기에 이제 신규 임대료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3.2%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3분기 3.9%나 전년 동기 5.5%보다 확실히 둔화된 모습으로 나왔어요. 거의 이 수치는 2017에서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해까지가 3.1이었거든요.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닉 티머라우스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CPI에서 이 주거비 인플레이션의 속도보다는 방향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왔다. 뭐가 이 인덱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일단은 이게 치솟지 않은 것은 좋은 거죠. 내려가는 것은 좋긴 한데 이거를 마냥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렌트비가 고공행진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웨스트 LA 지역, 이번에 산폴라인데 그 산폴란 분들이 지금 이제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막 너무 렌트비를 올려버리니까 법적으로 지금 개빈 뉴섬이 못하게 하겠다고 막는데,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또 하죠. 지금 보면 부동산 주식들이 있잖아요. 레드핀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거의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꽁꽁꽁꽁꽁꽁 얼어붙고 있어요. 셀러들은 팔려고 그러지 않고 있고 테넌트도 더 기다리려고 하고 있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번에 캘리포니아의 이 LA 산불이 워낙 지금 큰 데미지를 주고 있어서 아직도 안 꺼졌어요. 오늘 또 다시 발화가 됐다는데, 집 보험 드는 보험회사들이 이제는 이런 신규 주택에 대해서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험 안 들어주면 이 건축업자들, 건설업사들이 집을 못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불에 타지 않는, 또는 뭐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뭐 자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뭔가 좀 다양한 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타운홈처럼 약간 단지식으로 집을 지었는데 지금은 그런 쪽의 허가를 시에서 잘 안 내준다는 거예요. 불나면 다 타버리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집을 지어라.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누가 그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환경 파괴와 이 불로 인해서 뭔가 미국 내의 주택 시장이 뭔가 지금 음? 뭔가 지금 좀 금리가 팍팍팍팍 내려가야지만 뭔가 좀 부동산 시장도 풀릴 텐데. 근데 이 티미너스 기자 뒤에는 이 여자 기자는 되게 무섭게 째려보네. 무서워라. 자, 이 오늘 발표된 거를 좀 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에 살지 못하면 경기가 산다고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자, 니콜라이 탕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영하시는 분이고, 공부 좀 하시는 분은 이분 아시죠? 이분이 운영하는 팟캐스트가 구독자는 많지는 않지만 이분은 모든 이들을 다 소환해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한번 나와줄래? 그러면 그냥 전용기 타고 날아간대잖아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CEO인데, 자, 이 니콜라이 탕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이야말로 역발상 투자를 할 때다. M7 주식들, 기술주, 나스닥 다 팔아야 된다. 지금 익절할 때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주 사라. 웬 중국주?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분의 이 인터뷰를 쭉 제가 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의 투자가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처음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노출된 전술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출된 전술. 오케이. 중국은 지금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을 어떻게 다룰 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다 구체적인 미국과 중국의 이게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물밑 협상에서, 제가 오늘 낮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물밑 협상에서 이게 쉽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계속 이야기하죠. 중국을 향해서 너희가 압력 넣어서 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켜.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 까불었던 거 다 반성하고 엎드려 뻗쳐 무릎 꿇어 이 자식들아 눈깔 깔어. 재밌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말 할 때 영원한 2인자라고 하는 걸 선포해. 뭐 아무튼 이런 얘기를 계속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한번 당했잖아요. 8년 전에 4년 내내. 그러니까 쉽게 중국도 그대로 당하지는 않는 건데 확실한 건 뭐냐면 중국은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경기라든지 뭐가. 그렇다면 우리 니콜라이 탕겐 우리 형님이 이야기한 중국주 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쯤은 귀다듬어 들을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인 미국 주식에 상장되는 중국주들 있죠. 뭐 알리바바, 핀두두, 장동닷컴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오늘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은요. 우리 공부방에 있는 우리 박병혁 작가님이 만드신 3D 사진인데 정말 멋있죠. 감사합니다. 멋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추세에 소외되지 않도록 종목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드리킨 밀러도 종목으로 승부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랬고 어제는 어떤 종목이 날아올랐죠? 로켓 종목들, 로켓랩이라든지 루나라든지.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날아올랐죠? 암, 오라클, 아까 그 스타게이트. 이렇듯 근데 이렇게 올라온 종목 애들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영상을 녹음하는 이 시간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선무장이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저께 뭐 뉴스들은 뭐 넷플릭스 뭐 잘 나왔다 막 설레발 치지만 넷플릭스가 어닝 발표했던 그 애프터장에서는 걔가 15%인가 16%까지 갔는데 오늘 종가 기준은 9%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9% 올랐지만 어닝 발표 후에 거기서 잡은 분들은 이미 5%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뉴스가 갖다 붙이는 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자, 추세에 소외되지 않도록 종목으로 승부하셔야 되고요. 절대 포모하시면 안 되고요. 놓쳤으면 보내주고 다음 기회에 찾아야 되고 기법으로만 승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즈노 공부방에 오시게 되면 기법으로 승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건데 VIP 멤버십 가입 멤버십 이상자만 공부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피 한 잔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저희 디스코드 방으로 초대가 됩니다. 여기 커뮤니티에 초대 링크 남겨드렸거든요. 근데 커피 멤버십을 가입하시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커피 멤버십을 하게 되면 24시간 뉴스방에 오시는 거고 이 VIP 멤버십을 가입하셔야지만 공부방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뭐야 VIP 99불이나 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99불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그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웰컴 투 이준홀 공부방.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목으로 승부해야 되느냐 바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나갑니다.